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잠 못 이룹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이대로 끝인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 즉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데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갑니다.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애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영원한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락 끊기라는 방법이 어떤 심리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상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잠시 빼앗았을 때와 같습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이 눈앞에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더욱 필사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 있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부재를 강력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부재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기억보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걸었던 거리, 같이 보았던 영화,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당신의 빈자리는 곧 행복했던 기억들의 무게로 채워지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노컨택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마법처럼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애착 이론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처럼 사람마다 관계를 맺고 이별에 대처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깊은 심리적 뿌리입니다. MBTI만큼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애착 유형입니다. 이제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연락 끊기 전략이 각 유형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옛 연인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에게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연락이 없는 시간을 서로에게 필요한 정리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에게는 노컨택이 재회의 열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가 이런 유형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은 재해가 아닌 완전한 이별의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인과의 단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불안감은 그들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고 결국에는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 노컨택은 매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별 직후 이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컨택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과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외로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대를 두었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름처럼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뒤섞여 나타나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밀어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컨택을 시도하면 그 반응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분노의 참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면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지난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땠나요? 결국 노컨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안정형에게는 존중과 솔직함이, 불안형에게는 약간의 거리와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회피형에게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혼란형에게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며 당신의 세계를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을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법입니다. 재회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잠 못 이룹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이대로 끝인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 즉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데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갑니다.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애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영원한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락 끊기라는 방법이 어떤 심리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상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잠시 빼앗았을 때와 같습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이 눈앞에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더욱 필사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 있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부재를 강력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부재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기억보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걸었던 거리, 같이 보았던 영화,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당신의 빈자리는 곧 행복했던 기억들의 무게로 채워지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노컨택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마법처럼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애착 이론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처럼 사람마다 관계를 맺고 이별에 대처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깊은 심리적 뿌리입니다. MBTI만큼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애착 유형입니다. 이제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연락 끊기 전략이 각 유형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옛 연인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에게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연락이 없는 시간을 서로에게 필요한 정리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에게는 노컨택이 재회의 열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가 이런 유형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은 재해가 아닌 완전한 이별의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인과의 단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불안감은 그들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고 결국에는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 노컨택은 매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별 직후 이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컨택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과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외로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대를 두었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름처럼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뒤섞여 나타나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밀어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컨택을 시도하면 그 반응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분노의 참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면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지난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땠나요? 결국 노컨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안정형에게는 존중과 솔직함이, 불안형에게는 약간의 거리와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회피형에게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혼란형에게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며 당신의 세계를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을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법입니다. 재회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잠 못 이룹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이대로 끝인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 즉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데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갑니다.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애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영원한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락 끊기라는 방법이 어떤 심리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상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잠시 빼앗았을 때와 같습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이 눈앞에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더욱 필사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 있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부재를 강력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부재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기억보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걸었던 거리, 같이 보았던 영화,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당신의 빈자리는 곧 행복했던 기억들의 무게로 채워지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노컨택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마법처럼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애착 이론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처럼 사람마다 관계를 맺고 이별에 대처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깊은 심리적 뿌리입니다. MBTI만큼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애착 유형입니다. 이제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연락 끊기 전략이 각 유형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옛 연인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에게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연락이 없는 시간을 서로에게 필요한 정리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에게는 노컨택이 재회의 열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가 이런 유형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은 재해가 아닌 완전한 이별의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인과의 단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불안감은 그들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고 결국에는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 노컨택은 매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별 직후 이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컨택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과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외로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대를 두었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름처럼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뒤섞여 나타나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밀어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컨택을 시도하면 그 반응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분노의 참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면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지난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땠나요? 결국 노컨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안정형에게는 존중과 솔직함이, 불안형에게는 약간의 거리와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회피형에게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혼란형에게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며 당신의 세계를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을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법입니다. 재회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잠 못 이룹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이대로 끝인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 즉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데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갑니다.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애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영원한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락 끊기라는 방법이 어떤 심리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상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잠시 빼앗았을 때와 같습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이 눈앞에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더욱 필사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 있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부재를 강력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부재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기억보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걸었던 거리, 같이 보았던 영화,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당신의 빈자리는 곧 행복했던 기억들의 무게로 채워지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노컨택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마법처럼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애착 이론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처럼 사람마다 관계를 맺고 이별에 대처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깊은 심리적 뿌리입니다. MBTI만큼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애착 유형입니다. 이제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연락 끊기 전략이 각 유형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옛 연인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에게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연락이 없는 시간을 서로에게 필요한 정리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에게는
노컨택이 재회의 열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가 이런 유형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은 재해가 아닌 완전한 이별의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인과의 단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불안감은 그들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고 결국에는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 노컨택은 매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별 직후 이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컨택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과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외로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대를 두었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름처럼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뒤섞여 나타나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밀어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컨택을 시도하면 그 반응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분노의 참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면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지난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땠나요? 결국 노컨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안정형에게는 존중과 솔직함이, 불안형에게는 약간의 거리와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회피형에게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혼란형에게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며 당신의 세계를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을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법입니다.
재회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잠 못 이룹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이대로 끝인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 즉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데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갑니다.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애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영원한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락 끊기라는 방법이 어떤 심리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상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잠시 빼앗았을 때와 같습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이 눈앞에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더욱 필사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 있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부재를 강력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부재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기억보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걸었던 거리, 같이 보았던 영화,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당신의 빈자리는 곧 행복했던 기억들의 무게로 채워지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노컨택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마법처럼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애착 이론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처럼 사람마다 관계를 맺고 이별에 대처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깊은 심리적 뿌리입니다. MBTI만큼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애착 유형입니다. 이제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연락 끊기 전략이 각 유형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옛 연인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에게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연락이 없는 시간을 서로에게 필요한 정리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에게는 노컨택이 재회의 열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가 이런 유형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은 재해가 아닌 완전한 이별의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인과의 단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불안감은 그들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고 결국에는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 노컨택은 매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별 직후 이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컨택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과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외로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대를 두었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름처럼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뒤섞여 나타나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밀어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컨택을 시도하면 그 반응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분노의 참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면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지난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땠나요? 결국 노컨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안정형에게는 존중과 솔직함이, 불안형에게는 약간의 거리와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회피형에게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혼란형에게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며 당신의 세계를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을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법입니다. 재회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잠 못 이룹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이대로 끝인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컨택, 즉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데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갑니다.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애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영원한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락 끊기라는 방법이 어떤 심리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상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잠시 빼앗았을 때와 같습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이 눈앞에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더욱 필사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찾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 있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부재를 강력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부재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기억보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걸었던 거리, 같이 보았던 영화,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당신의 빈자리는 곧 행복했던 기억들의 무게로 채워지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노컨택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마법처럼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애착 이론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처럼 사람마다 관계를 맺고 이별에 대처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깊은 심리적 뿌리입니다. MBTI만큼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애착 유형입니다. 이제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연락 끊기 전략이 각 유형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옛 연인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에게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연락이 없는 시간을 서로에게 필요한 정리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에게는 노컨택이 재회의 열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가 이런 유형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은 재해가 아닌 완전한 이별의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인과의 단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불안감은 그들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고 결국에는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 노컨택은 매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별 직후 이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컨택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과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외로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대를 두었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름처럼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뒤섞여 나타나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밀어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감정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컨택을 시도하면 그 반응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에게 분노의 참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면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지난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땠나요? 결국 노컨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안정형에게는 존중과 솔직함이, 불안형에게는 약간의 거리와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회피형에게는 긴 기다림과 인내가, 혼란형에게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며 당신의 세계를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을 때 그 빛은